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윤율입니다. 혹시 집이야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천안을 비롯한 인천, 수원 지역에서 벌어진 집이야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집이야기 사건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 계약을 관리해주겠다고 한 주식회사 집이야기 대표가 수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집이야기에서 횡령한 돈은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대신해줄 때 받은 임대차나 전세 보증금입니다. 집이야기는 집주인에게 접근하여 임차인도 대신 알아봐주고 임대차 계약도 대신 체결해주고 또한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까지도 관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세의 일정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세입자도 구해주고 월세 수입으로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업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이야기가 집주인에게서 임대차 계약 업무를 위탁받아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을 직접 집이야기에게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개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집이야기는 큰 회사이니 자력이 충분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적다며 임차인에게 설득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니 개인이 아닌 회사가 보증금을 책임져 준다고 하니 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해서 집이야기는 천안 일대 그리고 수원 동탄 인천 그리고 경기도 등지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 계약을 수천 건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임차인 중 일부는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받길 원한 건데요. 집주인에게 말해보니까 모든 것은 집이야기가 책임지기로 하였고 자기는 직접 받은 돈이 없으니 집이야기에게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집이야기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집이야기는 이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집이야기 대표는 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 집이야기 사건의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하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때문에 더더욱 억울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모임이 생기고 또 이 책임을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견이 다른데요. 이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보아 집이야기가 모두 책임지기로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권대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즉, 계약을 할 때 자기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집주인의 허락이 없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주장으로 보면 계약서상에 집이야기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3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보기 드뭅니다. 집주인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집이야기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또한 관련 법률 규정 또는 판례가 없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임대인이 맞다, 임차인이 맞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지게 됐는데요. 집이야기 사건이 시작된 후 2019년 10월 천안지방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임차인의 승리였는데요. 그 이유는 집주인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존재하여 집이야기가 집주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집이야기가 책임진다는 내용만으로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적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집이야기 사건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임대인의 승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안산지원에서는 임차인이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을
송금한 데에 비추어 집주인과의 계약 관계는 부정하고 집이야기와 임차인의 관계만 존재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은 집주인이 아닌 집이야기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한 것인데요. 아니 그럼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두 개의 판결이 나온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집이야기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사례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집이야기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면서 영업 위탁관계 계약서에 대한 내용도 다르게 작성하고 시기별로 계약서의 내용도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이 집이야기의 계약 진행 과정 또는 이 계약 관계가 전부 다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야기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은 이런 판결들을 보고 일희일비 하실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비추어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이야기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소송을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나의 사건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미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법무법인 운율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또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많이 상담 신청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